안녕하세요, 펜돌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4시간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상승 쇠기형 패턴을 만들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지만 많은 분들께서 다음 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영향으로 인해 이 패턴을 이탈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CPI 지수가 시장에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 시가총액 200억 원 이하 코인 재단들이 프로젝트를 중단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코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구별하는 방법과 포트폴리오에 추가해봐도 좋을 코인에 대한 내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나면 이 상승 쇠기형 패턴을 돌파할 것인지 아니면 이탈하는 모습이 나올 것인지 가장 궁금해하고 계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더라도 빠른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측치를 상회하더라도 단기 하락으로 이어질 뿐 연말까지 하락을 이끌진 않을 것이라는 뜻인데요. 그 이유는 어젯밤 발표된 미국의 고용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비농업 일자리가 시장 예측치의 2배인 52만 8천 개 증가한 것으로 발표됐고, 평균 시간당 소득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예측치 상회 뿐만 아니라 실업률은 오히려 예측치를 하회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물론 미국에선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아졌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9월 FOMC 때 기준금리를 0.5%가 아닌 0.75%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실제로 시장의 반응도 9월 FOMC 때 기준금리가 0.75% 인상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측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기준금리는 0.75%로 인상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시장은 단기적으로 하락하겠지만 최근 물가 상승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원유 가격과 미국의 고용지표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은 줄어들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해소되면서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의 상승을 이어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이 원유 가격과 브렌트유 그리고 가솔린 가격을 보시게 되면 6월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한국 시간으로 다음 주 수요일 저녁 9시 30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측에 부합하거나 하회한다면 기준금리 0.5% 인상 가능성이 선반영되면서 단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시장 예측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9월 FOMC 때 0.75%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선반영되면서 시장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중단기적 관점으로 본다면 인플레이션 둔화 그리고 고용지표 강세로 인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최근 이런 뉴스를 볼 수 있었죠. 시가총액이 80억에서 200억 원대 중소형 코인들이 프로젝트 중단을 위한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최근 시장의 하락세로 인해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고, 또 루나 사태로 인해 많은 VC 업계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금력이 부족한 코인 프로젝트들이 그동안 VC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프로젝트를 이어갈 수 있었다면 지금은 VC 업계도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중소형 프로젝트에게 자금을 빌려주기보단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을 우선순위로 투자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투자를 받지 못한 80억에서 200억 원대 코인 재단들이 사업 중단을 검토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물론 해당 프로젝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거래소나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라는 점에서 업비트나 빗썸, 코인원에 상장된 프로젝트들은 중단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가총액이 200억 원 이하에 있는 코인들은 정리해야 되는 것인지 질문하신다면 몇 개월 동안 프로젝트의 사업 진행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시가총액이 200억 원 정도로 낮은 코인이라도 대기업에서 투자하거나 인수한 프로젝트 혹은 강력한 파트너사를 갖고 있는 코인들은 매도가 아닌 포트폴리오에 추가해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코인 투자뿐만 아니라 이 주식 투자도 오랜 기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레이더나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로만 구성하지 않고 500억 원 이하의 중소형 종목에도 투자하거나 비상장 주식에도 투자하는 이유는 1년이라는 시간 안에 10배 이상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수준에 있는 대부분의 코인들은 한때 500억 원도 안 되는 중소형 코인이었지만 향후 프로젝트 성과에 따라 가치가 인정을 받게 되면서
투자해서 1000억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10% 정도는 중소형 종목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익률도 소형주에 투자해서 얻는 게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이나 시총이 작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도 좋은 코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최근 녹십자가 인수하게 되면서 애니멀고에서 펌킨 컴퍼니로 사명이 변경된 고머니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휴먼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도 녹십자와 카카오에서 투자한 프로젝트고, 보라코인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게임즈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오늘 주제와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휴먼스케이프 같은 경우 이미 3년 전에 녹십자에서 투자가 진행되었었고, 시가총액도 현재 2천억 원대라는 점과, 보라코인도 작년에 카카오 게임즈에서 인수한 뒤 현재 시총이 4천억 원대에 있기 때문에 현재 200억 원대에 있는 고머니가 오늘의 주제와 더 가깝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대기업에서 투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서 시가총액도 200억 원대에 있는 투자 메리트가 높은 코인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건 녹십자에서 휴먼스케이프의 지분을 13% 정도 취득한 것에 비해 펌킨 컴퍼니는 25% 정도로 투자 비중을 늘렸다는 것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해당 코인의 시가총액이 휴먼스케이프보다 더 높게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보단 상승 여력이 더 크다는 것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고, 더 디테일하게 수치로 계산해보자면 녹십자에서 투자가 들어왔을 당시의 시총이 200억 원대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보단 못해도 500억에서 1000억대까지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고, 토큰을 이용한 생태계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가격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인마켓캡을 보시게 되면 더 이상 발행될 물량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도 장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게임 관련 코인 외에도 현재 200억 원대에 있으면서 최근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고머니도 관심 종목에 추가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총이 최대 얼마까지 커질 수 있을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보수적으로 봐도 지금보다 2배 좀 넘게 상승한 500억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해 보이기 때문에 평단가 20원대로 맞추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코인이 아니어도 앞으로 대기업에서 시가총액이 500억 원보다 낮은 프로젝트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있을 경우 관심 가져보시고 전체 포트폴리오에 5% 정도 추가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더 많은 알트코인 투자 전략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